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번 달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퇴직 후 세 번째 명절, 큰 아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식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한 달에 50만 원이 간절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실 겁니다. 내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퇴직하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세 김영석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고 5년 전 65세에 퇴직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쓰라린 실패와 그 후의 인생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두 아들의 인류 대학 등록금, 큰아들의 해외 유학비, 작은 아들의 결혼 비용과 신혼집 보증금까지 제 월급과 퇴직금은 모두 자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저축은 생각도 못했죠. 내가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잘 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퇴직 첫날,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성공했으니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했고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조금씩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경제적 지원도 끊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 저희도 지금 대출이 있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니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손자가 무심코 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또 돈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의 굳은 표정, 아들의 난처한 시선이 모두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희생했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구나.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결심을 시작으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황금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저처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양한 노후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세 가지 핵심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이후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내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웠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속에 초라한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내는 어떻게 되지? 35년 동안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던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볼까요?
이번엔 작은 금액만 부탁해보면. 아내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애들한테 구걸하는 꼴 좀 그만하자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약값도 부족하고 이번 달 관리비도 못 냈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했고 아내의 고혈압약과 당뇨약은 꼬박꼬박 사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받은 전화.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끊긴 전화. 기다렸지만 그날도 다음 날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오셨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하다.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 달만 2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다음에 더 드릴게요. 10만 원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커피 한 잔 대접받지 못했고 집 안으로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거리의 구걸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건넨 10만 원. 그녀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으니 자산은 없었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던 순간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하나? 그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뉴스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70대 노인들이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집 근처 대형마트였습니다. 시니어 채용 공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은 제 경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35년 대기업 경력에 부장으로 퇴직하셨는데 여기서 일하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66세에 마트 시니어 안내원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월급은 110만 원. 국민연금과 합쳐도 넉넉지 않았지만 최소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가장 큰 난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이제는 마트에서 안내 조끼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지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은 옛 부하 직원이 가족과 함께 쇼핑하러 왔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김 부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내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용기예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3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 결혼식 초대장이 왔는데 저희 부부만 초대하고 형제들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담돼서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몰락한 것을 친척들에게 알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마트에 휴가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로연에서 아들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다고 말하자니 현실과 맞지 않고 나트 안내원이라고 말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부담스럽고 감추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나 이 밑바닥에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반드시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돌아오겠다. 이 결심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돌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이후 저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도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전환점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중 한 노인 고객이 생필품을 사러 오셨는데 가격표를 잘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모든 게 너무 복잡해. 우리 나이엔 이런 걸 이해하기 힘들어.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 또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건 바로 나잖아.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마트 지점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그분들의 니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은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시니어 치마 쇼핑 도우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여러 시니어 직원들과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큰 글씨로 된 가격표, 시니어 전용 쇼핑 카트, 주간 시니어 데이 할인 행사 등을 도입했습니다. 제 경력을 살려 마케팅 전략까지 세웠죠. 몇 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 개발한 시니어 친화 프로그램, 전국 체인으로 확대 예정. 그 기사를 본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신문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아버지가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아버지로 보는 것이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마트 내에서 진급하여 시니어 서비스 기획 담당이라는 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무엇보다 제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게 쓰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니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며 강의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경험, 실패와 재기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강의 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강의실은 꽉 찼고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강의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실패와 좌절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시니어 인생 재설계 멘토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3일은 마트에서 일하고 주 2일은 여러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요청이 늘면서 작은 수입도 생겼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1년 후 제 강의를 들은 지역 방송국 PD가 연락해 왔습니다. 황혼기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방송은 큰 반응을 얻었고 덕분에 더 많은 강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제 67세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한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해도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과정에서 깨달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신만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경제력, 자녀 양육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독특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증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제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음식 관련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시작해 보세요.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 원예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 경제적 자립은 최우선 과제. 아무리 자녀가 효심이 깊어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마트 안내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맞지 않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우리는 살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차 적게 소유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셋째, 내 경험을 수익으로 연결하세요. 강의, 멘토링, 컨설팅,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할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시니어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책자도 출판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은 진정한 가족의 정을 해치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재정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로서의 권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세요. 예전에 저는 항상 아버지로서 조언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대화합니다. 제 취약점과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고 자녀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둘째, 경제적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자녀가 명절에 용돈을 주려고 해도 저는 이제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내 시간과 관심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 자녀들은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셋째, 자녀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닌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 손자들에게 직접 만든 장난감을 선물하고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나눕니다. 최근에는 큰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후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자 진정한 정서적 유대가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에서 얻은 3가지 핵심 방법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가치 재발견, 경제적 자립, 자녀와의 관계 재정리. 이 3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면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관계는 다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런 선순환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 작은아들 가족이 주말에 놀러 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손자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돈 달라고 오신 할아버지였던 제가 이제는 손자의 롤모델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회사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아버지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놀랍게도 큰 며느리가 연락해 왔습니다. 퇴직을 앞둔 그녀의 어머니에게 제 강의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 어머니의 멘토가 되어 그분의 인생 2막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게 말해줍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저와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 정체성의 상실,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먼저 걸어간 사람의 말을 믿으세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로.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부끄러움에서 자랑스러움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